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정 안팎의 공격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극우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 반박해온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며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은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개회의. 국민의힘은 국민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학술 모임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교류 등을 들어 사적 친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과 남편이 민변 대통령 퇴진 특위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념 공세까지 벌이면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는 건데 정작 자기 모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년 4개월 전 인사청문 특위에 나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견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불복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향후 탄핵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기관의 권위를 무시해 향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지지층을 의식해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법조계에서 얽혀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전 세계 어디에도 정치적 색깔이 없는 재판관으로 채우는 곳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과 정치, 사법 카르텔을 이루고 있으며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의 차원이란 말까지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결국 권 대표의 헌법재판관 공격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분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심판 불복을 감안한 거라면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관을 존중하고 어떤 결과든 인정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헌재까지 정당이 또는 국회가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가운데 내일 열릴 임시국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